한국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저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전쟁 발발 1주의 경과 시간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만 두고 보면은 그래도 상승했던 변동성이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를 보면서 변동성이 최악을 통과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는 게 이제 V코스피입니다. V코스피가 최근 시장을 바라보는 잣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V코스피가 80에서 60포인트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평균은 20.2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V코스피 지수가 낮아졌다 한들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원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코스피의 접점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대면서 좀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고요. 대표적으로 MDD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비율, 그 하락률을 계산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를 기점으로 했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 장기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커지지 않은 것을 가정했을 때 최고치 대비 하락률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피 저점은 4,885포인트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럽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 그리고 2020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를 제외해 봤을 때 코스피 최대 낙폭 평균이 22.5% 임박.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였다라는 연관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이거는 아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를 대비해 봤을 때 8배 수준을 하단을 지지했다라는 거고 평균 8.1배거든요. 이를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10포인트였다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코스피 저점에 대한 계산을 분석 삼아서 시장을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 하락 구간이긴 하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저점 가는 길목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때 점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결론에 도출된다라는 언급이었으니까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전략 포인트 삼아서 한번 차분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나우 2부에서 3월 들어서 악재 이런 부분에서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혹시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악재에 대비하는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언급했는데 페노션입니다. 벌크선, 해운 강자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종전 가정을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속 경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장기화될 것 같고 실물 경제의 충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방어주를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시각 이런 부분
부분도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펜오션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펜오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6,900원으로 올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23%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으로 좀 탄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운사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첫 번째 큰 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사태를 우리가 경험 삼아 보니까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다시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이벌크에서 웨트 벌크라고 해서 드라이는 이제 마른 거, 웨트는 좀 젖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해서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석탄, 곡물 이런 부분을 배로 실어 나른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 고체 이런 느낌이고 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 LNG, 원유 운반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운반선 시장을 최근 이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해운사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지금 펜오션이 제목에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이 물류 운반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수 있고 운임 급등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이미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SK 해운으로부터 VLCC라고 해서 베리 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입니다. 10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경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제 당시 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예전에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도 에너지 운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물류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이런 부분을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펜오션에서 예전에 실적 변동성에서 휘둘렸던 옛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당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펜오션 자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 긍정적인 목표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드라이벌크라고 해서 이제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운임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이것을 상회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근데 여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LNG를 뭔가 대신할 석탄 수요가 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석탄,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도 운임이 오르고 그리고 뭐 원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웻 벌크도 성과가 계속적으로 운임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펜오션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추가 상승 동력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분석한 그런 리포트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시가 대비 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뒷심이 어떻게 될런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유 리스크, 그 유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한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21%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디램, 낸드의 가격 상승률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램은 1년 사이 111%, 낸드는 118% 상향 조정한 흐름들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 올해 177조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4배 뛴 그런 성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31조 원 정도 전망한다라고 봤고요. 특히 낸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분석할 때 이게 1년 사이에 14배 증가하는 전망이다, 전망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루빈 AI 플랫폼 새롭게 탑재되는 저장 장치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실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근거였습니다. 메모리가 언제까지 공급이 부족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최소한 KB증권에서는 내년 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건 이제 삼성전자 단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가격과 상관없이요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 60% 빅테크 업체에서 흡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서 추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2030년까지 AGI라고 해서 AI 범용 시대에 맞다 보니까 피지컬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들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존 전략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서 메모리 앞으로도 더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는데, 단기 계약 아니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익 4배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ER 4.3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글로벌리 고성장 가치주로 재평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구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도 참신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석된 부분 앞서서 기억하실 테니까 KB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 잡았더라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SK하이닉스 전망치 200조 원은 넘을 것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폭 상향한 흐름들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는 13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게 디램 70% 후반, 낸드 40% 후반 영업이익률 예상하기 때문에 언급이 됐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80%. 근데 이게 작년에 44%였거든요. 그러니까 80%로 뛴다고 하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 이쪽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성, 모멘텀, 자사주 매입, 배당, 잠재적인 ADR 상장, 가치 이런 부분이 기대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보면요. 삼성전자 올해 이제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239조까지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새에 5배 튄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앞서서 ROE SK하이닉스에서 대폭 올린 그런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ROE가 37%, 역사적인 이게 고점 부근이거든요.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이 작년은 60억 달러였는데 150억 달러로 튈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대치 작년 37조 원이었거든요.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긍정적이고요. AI 서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포트의 중심들 안에서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6%대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KB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원전 보면 이제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밸류가 조금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여기에서 EPC 기업을 바라볼 때 본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경쟁 강도입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그런 최근의 흐름들을 볼 때 과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거 밸류 고점을 찍었을 때를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의미 있게 좀 봐서 선택을 해드린 거고요. 과거 밸류 고점은 중동 플랜트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도까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국, 일본, 뭐 유럽 이 경쟁이 심화했고 게다가 중국과 인도까지 진입하면서 정말 누가 이거를 땅을 먹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쟁 강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렇게 붐이 일었었지만 시장이 정체되면서 출혈 경쟁까지 있으면서 내가 피를 내면서도 계속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도태된, 후퇴된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보냐면 출혈 경쟁성에 우리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일본 기업 같은 경우 JGC 아니면 치오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때 당시 이런 기업들이 LNG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무난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런 기업들은 성장도 괜찮았는데 기대 마진율도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가야 하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 기업들 최근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떤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된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지금 원전 르네상스에서는 앞서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붐 속에서 남는 기업들이 있었듯이 원전 르네상스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자 이런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건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서 굉장히 원전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폐쇄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원전에 대한 수주 사이클을 타고 오면서 예전 원전 경력도 있으면서 긍정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언급된 바 이게 기존 대비 한 목표 주가 28%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21만 8천 원으로 제시했고 현재 한 6%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룸도 위에 룸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 20기 해외 4기 완공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이제 표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SMR 쪽에서 좀 기준이 되고 있는 홀텍 이런 부분과도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바 현대건설 앞으로 그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아침 분석 리포트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과연 언제 좀 또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좀 시그널을 포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LS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하면은 요즘에 디지털 금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LS증권에서는 디지털 금 표현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시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뛰는 흐름들도 있었고 전쟁 진영학적 리스크에 리스크 오프라고 해서 위험 자산 회피하는 그런
안전자산으로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흐름 보면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왜냐하면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좀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 윈터도 경계감이 좀 생기고 있죠.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70, 80%좀 떨어진 침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 확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바 예전에 그 신뢰감은 좀 뒤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이런 쪽으로 인식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그리고 금 전략 세울 때 이 요소 잘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요. 연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갈 거라고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같은 거. 그 정책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S증권에서는 비트코인은요. 3분기를 좀 주목하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그래서 이제 나스다크가 동조화되는 흐름들도 보인 바가 있고요. 물론 금과 상관관계를 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 반등의 3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실 게 금이 중국의 정책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 기조 이런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 150일 후행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15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갈 텐데 그게 3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좀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단 경계할 것이 만에 하나 중국 쪽에서 이런 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역시 동조화, 그러니까 후행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금,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잘 확보가 되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금 후행 되는지 그런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LS증권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관련주로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